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019년 또 8월 23일 또 불금 저녁에 함께하는 유빈의 트렌드 방송인데요. 오늘 주제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잡았어요. 아, 근데 또 스트리밍 서비스 하기 전에 오늘 모임 장소 오기 전에 보니까 날씨가 약간 선선함을 느꼈거든요. 더위는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어떠세요? 날씨가 선선함 느끼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저녁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낮에는 네. 또 너무 더운. 낮에는 덥고요. 네. 예, 예. 저녁 같은 선선했고요. 잠깐 날씨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본 주제 하기 전에 날씨 여쭤봤고요. 아, 또 오늘 주제가 스트리밍 서비스. 사실 이 날씨의 느낌을 어딘가에 스트리밍 서비스로 쭉 줄 수 있다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날씨의 느낌은 음악도 아닐 것 같고 영상도 아닐 것 같고 무슨 촉감을 스트리밍으로 보낼 수 있나? 뭐 싶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스트리밍인데 스트리밍은 보통 이제 음악이나 동영상 또는 게임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하기도 해요. 아니면 보통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구동하는 화면들을 그냥 접속해서 내 PC에서 이제 구동하는 게 아니라 원격에서 구동을 하고 있지만 화면만 한테 전송해주는 보통 클라우드 PC 이런 것도 아마 스트리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여주는 어쨌든 이런 스트리밍과 관련돼서 혹시 좀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가볍게 말씀 나누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가 영화 쪽 전공이니까 일단은 영상, 영화 이런 쪽이 생각이 나고 최근에는 VR이 실시간으로 진정한 VR이 되려면 실시간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가 게임, 특히나 VR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제가 구독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이 떠올랐고요. 특히나 매일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인 멜론 같은 게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그 현재 교육 쪽에서도 현재 인터넷으로 무크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스트리밍이 좀 보편화된다면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해외에서도 원격 수업으로 시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OTT 미디어 서비스 또는 넷플릭스 또 실감 미디어 컨텐츠 1인 방송 이런 쪽에서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전 스트리밍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방송인데요. 보통 방송은 이제 스트리밍이 한 명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듣는 스트리밍을 이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로드캐스팅. 근데 어떤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방송이라는 관점, 여러 사람이 같이 듣는다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어렴풋 느낌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독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컨텐츠라든지 음악 같은 걸 구독하는 또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1인 방송 같은 거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개인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송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시청도 하는 그런 것도 좀 저는 좀 관심 있게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는 스트리밍 하면서 미래의 스트리밍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연상 키워드를 떠올렸을 때 디지털 트윈이나 또는 이제 IoT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드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서 영상으로 찍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사이니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 스트리밍이 기존의 음악, 영상, 콘서트 또는 이런 라이브 방송 외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냥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인데 많은 좋은 연상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일단 스트리밍의 좀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어떤 특징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실시간
예. 네, 실시간이고 또 이제 라이트 하드웨어나 또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가변형 품질로서 네트워크 속도, 화질, 해상도 이런 것들도 이런 특징으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라이트 하드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실제 물리적 무게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 스펙이죠. 뭐 메모리 공간이 뭐 없어도 된다거나 그래서 저스펙의 하드웨어 구성으로도 충분히 게임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을 돌리려면 좀 스펙이 좋아야 되잖아요. 게임 엔진을 돌린다 그러려면 좋은 고급의 PC가 있어야만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에서 게임이 구동이 되면 화면 전송할 정도의 스펙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아무리 복잡한 게임도 나는 잘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 라이트 하드웨어를 좀 제 경험으로 풀어가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핸드폰 구매할 때 64기가를 구매했다가 점점 높은 기가수를 구매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가장 낮은 기가수를 구매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최근에 뭐 테라가 나온다 그래서 테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제 그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아마도 폰에 찍으면 당연히 폰에 저장이 되니까 그걸 계속 안 지우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요즘은 사진 한 장 찍어도 사진 한 장이 뭐 10년 되는 네.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고 그리고 영상도 이제 그 정도가 다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 찍으면 이게 한 10분만 찍어도 엄청난 큰 용량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사실 금방 차거든요. 그걸 이제 네트워크로 올려서 보관을 하면 메모리 필요 없지만 네트워크로 올리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를 여전히 메모리 공간을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컨텐츠 자체가 예부에 있는 소스 자체가 그러면 굳이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관하지는 않는 그냥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OTT 서비스가 대부분 오히려 지금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한 OTT 서비스로 해서 영상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굳이 저는 넷플릭스도 돈을 내고 보고 다 돈을 내지만 다운받아서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아마 넷플릭스 하니까 넷플릭스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전은 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지고 한 이만큼 여러 개 빌려서 보고 반납하고 이런 형태였던 게 다 이제 스트리밍으로 와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제 보는 그런 형태로 좀 발전이 된 거고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메모리 공간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로 따지면 그런 형태네요. 지금은 저장 공간이 필요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이 되기 위해서 아까 가변형 품질 말씀 주셨는데 일단 네트워크가 속도가 좋으면 고품질로 쭉 전송이 되고 네트워크가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저화질, 저품질로 쭉 전송이 돼서 하여튼 화질, 품질을 조정해서 이 스트리밍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는 형태 이게 서비스를 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아주 고화질로 하다가 네트워크 속도 늘었다 해서 딱 끊어져 버리면 단절이 되었을 때는 그건 좀 클 것 같아요. 사용자한테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그 신뢰가 가장 크게 단절됐다고 느끼는 순간이 외국에 나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못 견디는 게 3초 이상 뭔가 뜨지 않거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스트리밍의 전망이 너무너무 좋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초로 언제 줄었네요. 그 조속이 안 되고 조속이니까 음악 듣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유튜브는 저화질로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요. 클릭하면 뜨는 게 한참 걸리는데
그럴 때는 이제 딴 데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다시 화면 보고 이렇게 해야 화면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음악은 공짜로 그냥 다 들으니까 그건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예. 다음은 이제 스트리밍이 주는 가치가 어떤 밸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좀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비용 하드웨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필요할 때 뭐든지 내가 즐기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연결만 되면 어디서나 뭐 또 어떤 장소에서나 뭐 컴퓨터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또는 태블릿일 수도 있고 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좋고 효율적인 삶을 살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스트리밍이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시간인데 실시간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뭐 생각해 보니 그 측정기가 돼서 딱 터지고 그 스트리밍 속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왓소리가 먼저 나든지 옆집에서도 왓소리가 네. 날 그게 너무 시장적이죠. 근데 엔테이먼트 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스트리밍 할 때 좀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궁금하긴 해요. 제가 아직 스트리밍 구조를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스트리밍 쪽 와서 이 디바이스 단에서 보통 이제 코덱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음원을 이렇게 저작권을 풀고 뭔가 압축된 걸 해결하는 부분들이 어쨌든 스트리밍 된 다음에 그 재생시킨 디바이스 단에 전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보내는 서버 쪽에서 그 코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냥 플레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에 단순화된 표준화된 기술 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건 좀 제가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서버 단에서 모든 게 다 구현이 이루어지면 정말 단말은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로컬 단에 뭔가 그 압축된 걸 풀고 또는 뭐 저작권에 관련된 걸 처리하고 하는 것도 있더라면 하드웨어도 좀 일부 좀 무거운 부분이 CPU 프로세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보통 이렇게 스트림이 돼서 오면은 램에서 잠깐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저작권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압축 알고리즘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 로컬 단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모르겠네요. 아무튼 램에 잠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는 건지 어쨌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던져봤어요. 혹시 이 방송 예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스트리밍 품질이 안 좋아 끊긴다고 그러네요. 저희 방송 주제가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너무 품질이 안 좋나요? 아 이거 이거 어떡하죠? 이게 예. 이게 제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안 끊기게 가야 되는데 끊어지네요. 예. 네, 하여튼 저 궁금한 거 비용을 들여야 돼요.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을 경우는 좀 그런 문제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가장 큰 가치는 컨텐츠의 다양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현재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이나 음악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양화라는 게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뭐든지 이렇게 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 서버에 대용량 뭔가가 다 쌓여 있고 나한테는 메모리 저장 공간이 없어도 어쨌든 그게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콘텐츠 다양화는 그런 그 저장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드웨어가 싸져, 그러니까 용량이 메모리 공간을 그냥 비용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비싼 스마트폰을 사지 않아도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 메모리 공간 차면 뭐 다른 거 뭘 지워야 되지? 막 그러잖아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 듣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지워야 될 수도 있는데 전혀 지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핵심은 5G가 빨리 돼야 되네요. 아, 만약에 영상 측면이라면 5G인데 이제 그 네트워크 단에 많은 디바이스가 붙지 않았을 때는 사실 5G일 필요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 막 동시에 붙어가지고 다 스트리밍 서비스 즐기고자 할 때는 이런 또 5G가 필요하죠. VR은 확실히 필요해요. VR은 하나의 채널이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거죠. 예. 특히 VR 가지고 현재 최근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공연을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기하듯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왜 관람할 수 있는 게 바로 VR로 가능한데 지금 공연인데 나는 가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장소에 가서 이거를 갖다가 실시간 보려고 하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말씀 나눈 도중에 원격지에서 댓글 또 제가 질문 던지는 게 답이 왔습니다. 네. 버퍼라고 해서 MMS 방식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손실을 검증을 하기 위해 코덱이라는 전용 데이터 변환을 사용합니다. 네, 뭐 이해가 될 듯 말 듯 어떤 답을 주셨어요. 누가 보내셨나요? 어쨌든 심기병님이 주셨어요. 스트리밍에서 코덱 압축 기술이 중요하다. 스트리밍 기술 자체에 코덱 압축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 오셔가지고 더 좋은 답변을 오셔서 얘기를 해야죠. 예, 좋을 것 같은데 원격지라도 이렇게 답을 주셔가지고 텔레프리즌스로 하세요. 아무튼 스트리밍에서 중요한 기술 요소는 코덱 압축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가치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은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저는 공연장을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공연장 같은 데서 재밌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가장 비싼 좌석은 공연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공연장 바로 좀 저렴한데 스탠딩 자리에서 보는 그런 뷰는 어떤지, 또 2층에서 보는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는 또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는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연장에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제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신뢰하는 그런 사용자들에 대한 컨텐츠 노출은 굉장히 높은데 그렇지 않는데 잘 찍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양한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의 새로운 플랫폼은 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스트리밍이.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거는 뭐 정해진 하나의 콘텐츠가 있고 그걸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스트리밍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여러 채널이 존재를 하고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쭉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고 보는 쪽에서 취사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걸로,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의 그 사건이지만 다 마음에 드는 다양한 뷰로 감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그걸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람의 선택을 가장 잘 받는 채널만 이게 사람 포인트로 누적이 된다고 하면 뭐 새로운 관심이 되는 어떤 방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는 콘텐츠가 나만의 것일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쉐어되는 또 새로운 장이 될 것 같고, 근데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걸 다 들고 다니시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좋죠. 엄청 너무 좋죠. 근데 만약 그러면은 자리 싸움이 엄청나게 그 자리가 비싸질 것 같아요.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산 나죠. 예. 촬영하는 것 자체가 돈이니까. 근데 저는 사람의 이름으로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고 그 사람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질이 높은 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그러려면 모든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좀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접목이 돼가지고 어떤 수많은 채널들을 자동으로 뭐 좀 찾아준다거나 모든 사람이 보고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제일 좋은 품질의 화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상위로 뭐 올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본인이 여지껏 많이 봤던 컨텐츠에 패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공연이면 공연자의 얼굴을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전체적인 뷰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탑 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알아보고 학습을 한 후에 그런 컨텐츠들을 더 상단에 노출을 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들은 채널들이 내가 좋아하는 뷰가 채널이 한 10개가 딱 선택이 됐어요. 그럼 동시에 싱크 맞춰서 스트리머에 쫙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화면 이렇게 만들듯이 10초씩 끊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방송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붙였다 여기 붙였다가 재미있게 그럼 그게 실시간 또 방송 콘텐츠로서 하나의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이 화면 비추는 순서를 어떻게 좋아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 PD들이 이제 방송국 뭐 3사를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면 요즘에 케이블이 또 핫하잖아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스트리밍 채널로 들어가는 게 핫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런 상상이 됩니다. 저는 사용자 참여형 다채널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각자가 찍은 영상들이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유해물 필터링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 사실은 우리가 보는 축구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거기서 이제 PD가 선택.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뭐 사용자 참여보다는 카메라를 좀 더 다시점에서 보여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면, 근데 지금도 현재 아주 다양하게 많은 각도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이게 만약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뭐 아프리카처럼 플랫폼이다 하면 그런 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영상의 퀄리티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것의 영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공된 이미지에 좀 이제 익숙해짐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직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예쁘게 얼마나 예쁘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찍은 영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저는 더 생각하면 사람들이 리얼리티라는 건 모르겠지만 리얼리티 좀 화질이 떨어지고 뭐 뷰도 떨어지지만 뭔가 다른 감흥을 느끼는 거죠. 현장감이라든지 사실 우리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일본이 한막 하나도 그 외에 지금 스트리밍 활용 분야로 네. 교육 쪽에서 실제 지금 무크처럼 인터넷 통해서 교육을 우리가 이제 받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또한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현재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에서 CCTV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드론이 현재 뭐 영상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또는 공간 정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건축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물 전체를 뭐 드론이든 카메라로 찍었을 때 실시간으로 모델링돼서 보여줘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이제 사이니지에서도 효과적으로 스트리밍이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사이니지가 건물 옥상에 만약에 설치해서 옥상 간판 그 컨텐츠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스트리밍으로 쏴주면 뭐 거기 있는 컨텐츠들을 뭐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도 없고, 특히 거기 복잡한 장비가 올라가지 않으면 고장 덜 나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스트링 기반의 그런 광고도 꽤 의미 있게 막 스트리밍 기반 광고면 특히나 가장 효과적인 게 MR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는 스트리밍 쿠폰 뭐 이런 걸 해준다든지 또는 라이브 DM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까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활용은 또 어느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활용 분야 말씀하실 분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던질게요. 사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디바이스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다, 또는 뭐 스피커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할 수 있을지, 등장한다면 어떤 형태가 가능할지 좀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웨어러블이나 또는 예. 이제 HMD 예. 또는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예. 이런 것 또는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본 게 요즘에 스피커가 그 이 제품 표면에서 떨려가지고 나오는 스피커 형태, 예를 들면 스마트폰도 요즘에 스피커를 디스플레이를 떨려서 한다거나 해서 결국은 기존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기존 사물들을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내는 형태의 이제 스피커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표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벽이 있는데 벽에서 막 음악이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사용자는 진짜 소리 나는 벽 같은 느낌 나는, 소리 나는 바닥. 예, 그래서 계속 어떤 공간에서 좀 뭐랄까, 스피커라는 존재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 체험 공간이라든지 어떤 자연 속의 어떤 뭐 공간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그런 게 좀 새로운 형태 디바이스지 않을까 싶네요. 또 뭐 창문 같은 거 통해서 영상들을 계속 보여준다거나, 예. 또 또 있어요. 또 가구업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마트폰 아니라 자동차 업체에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 제휴 맺어서 자동차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케아가 음악 서비스랑 제휴 맺어서 이 가구를 사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뭐 항상 음악은 나오진 않을 거고 뭐 가구의 문을 열었더니 뭐 음악이 뭐 흘러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소셜 로봇도 하나의 또 로봇 같은 존재에서. 그쵸. 예, 예. 저희 말씀 나누는 도중에 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계속 읽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남기다가 그냥 나가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신기현님께서 또 열심히 계속 남겨주셨고요. 일단 오셔가지고 계속 같이 말씀하겠 좋겠다 했더니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노력만 하지 말고 실행하세요. 네, 실행하시랍니다. 어쨌든 그 댓글에 네. 원소스 멀티 컨텐츠로 다양한 욕구에 맞춰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 소비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틱톡, 틱톡이 있다면 하나의 원수를 다양한 소비 방식. 근데 각각 맞춰서 잘 써서 음악은 하나 있지만 따라하기. 네, 하여튼 그런 것도 있네.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또 방향성 중에 형은 이런 지금은 서비스의 그 멀티 OSMU를 얘기하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컨텐츠의 융복합으로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제 기술, 또 미디어가 각각의 다른 미디어가 실시간으로 융합이 돼가지고
어떤 그 스트리밍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음악이나 영상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음악 그 다음에 영상 이게 같이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이게 공연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크로스 미디어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만약에 게임 중계 영상이 있다라면 게임을 중계하는 게 있고 게임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그 뷰가 있고 그 배경으로 깔린 음악을 다 그 싱크를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소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게임을 보는데 그냥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음악을 이제 배경 깔고 다양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컨텐츠가 새로운 또 컨텐츠를 또 예,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게임 중계는 한쪽에서 지구시 반대 미국에서 그런 게임 하면 나는 직접 현장에 가지 않지만 내가 축하 음악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OS는 하나가 성공을 해야 이게 아니라 같이 크로스 돼 가지고 같이 예.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다양한 분야에서 예. 함께.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스트리밍 쪽에서 새로 음악 뭐 바이올린 하나도 훌륭한 연주이긴 하지만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이렇게 합주하면 새로운 어떤 음악 장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분야에서도 뭐 음악의 장르도 다양해질 거고 또는 동영상도 있을 거고 게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결합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좀 비즈니스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관점에서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대요. 예. 데이터 보내는 것도 스트리밍이고 미래의 스트리밍은 미래의 XG, 뭐 5G 이런 건가 봐요. 좀 더 높은 용량과 자율주행차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스트리밍으로 구성할 수 있고 뭐 자율주행차에서의 뭐 VR 서비스 같은 것도 될 거고 이런 시기가 오면 AR과 VR의 활용도 대중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끊김 그러네요. 엔터테인먼트 아까 안 썼네. 엔터테인먼트 쪽에 일단은 적었는데 야, 댓글 읽어드렸고요. 저희 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끊어졌는데요. 하이브리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크로스 미디어나 이제는 미디어들이 같이 시작이 되면서 같이 엮여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이란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끊겨도 짜증내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네. 계속 듣고 계시네 아무튼 운전 중이신데 아마 음성 인식으로 아마 타이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사항 중에 스트리밍이 적용되는 공간이나 또는 장소, 영역들은 뭐 지금은 스마트폰은 계속 이동하면서 듣는 것들인데 어떤 의미 있는 공간들이 있을지. 이제 공간의 의미가 있을까요? VR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공간에 VR은 이제 1인 미디어의 대표적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 혼자서 360도 영상을 보고서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인터랙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야 뭐 시간 언제 어디서나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이런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데 VR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저거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제공해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듯이 다 뭐라고 했었죠? 그 단어가 원격 현장 멀티 중계 같은 멀티 멀티 다채널 같은 중계. 걸 생각을 한다면 원래는 나는 이곳에서 오늘 스트리밍 방송을 할 같은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제공하는 사람이 여러 장소에 있다면 또 새로운 컨텐츠가 제공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공간의 제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그런 공간의 제약이 풀리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공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사실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듣는 사람들 결국은 이거를 사용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스트리밍 서비스 주제에 너무 스트리밍이 끼고 있어서 참 무안합니다. 저는 이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스트림 음악을 사람이 듣느냐, 식물이 듣느냐, 동물이 듣느냐에 따라서 축사에도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요. 딸기나 식물을 키우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음악을 틀어줘서 보통 음악을 들으면 음악은 이게 파장이 있어서 다 식물 다르게 건강에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음악이 들려주는데 다 저작권 있잖아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아무렇게나 틀 수는 있지만 거기서 딴 데 틀면 안 돼요. 예, 저작권.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스트리밍 서비스 받으면 싸게 해주는 거죠. 사람이 들으면 월정액이 10,000원이라면 이 축사 동물은 월정액 1,000원으로 해. 다양한 형태. 그래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판매처가 생기기 때문에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를 여기 묶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스트리밍이 적용되는 부분은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멀티 채널 스트리밍, 아까 뭐 스포츠 중계 여러 그 사람들이 촬영한 거라든지 녹음한 거 들려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 스포츠 말고도 또 어떤 영역들이 더 있을까요? 저는 축제 같은 경우에서 축제, 그러니까 예. 공연장 말고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들불 축제라고 들을 아예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민만 알기도 하고 방송사에서 나오기엔 또 애매한 그런 애매한 사이즈의 축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멀리서 차에서 관람을 저는 했는데 차에서 같이 불이 멀리서 나는 광경을 보면서 가까이서 보는 또 스트리밍 제공해주는 분의 영상을 같이 봤거든요. 이런 축제 장소,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는 지금 문화 디자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관광 또는 예. 관광도 재밌을 것 같아요. 관광도 있고 실제 그 오케스트라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 다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악기로 연주를 해요. 근데 싱크가 맞춰서 딱 합쳐지니까 한꺼번에 들으면 합주가 바로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음악 같은 연주하는 그런 음악 분야에서도 멀티 채널을 활용한 하나의 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멀티 채널 기술적인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멀티 채널 스트리밍이 뭐 쭉 전송이 되면 분명히 서버에서 중간에 중계를 할 텐데 이게 과연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버 용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하기 위한 최소 뭐 용량은 어떻게 될지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네 짜증나서 다 나가셨네요. 근데 아까 답변해주신 분이 아실 것 같아요. 나가셨어요. 없어요 아, 지금. 용량 얼마나 될지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나 용량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그 있어야 나오는 이야기 같고 네. 그 다음에 멀티 채널 스트리밍 네트워크 결국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5G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VR 이런 쪽으로 해서 K-팝이나 이런 그 심사했던 것 중에 보면 5G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줬던 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5G가 되면은 그건 끊김이 없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녹화해 온 걸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는 역시 5G 일단 5G가 등장을 해서 뭐가 좋은지가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이미 LTE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잘 쓰고 있는데 굳이 5G가 필요하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멀티 채널을 활용할 감상이 필요하면 똑같은 스포츠 채널을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채널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난 그걸 다 같이 보면서 뭘 즐기는 경험들이 필요해지는 시대에서는 5G가 의미 있게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은
어쨌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앞으로 좀 방향성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할지 어떤 형태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현재는 이제 우리 영화 속에서 많이 보는 거는 드론이 이제 CCTV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영상인식 기술이 엄청 뛰어나서 실제 한 뭐 몇 년 동안 못 찾았던 범인을 축구장에서 설마 찾겠어 했는데 영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찾았던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말고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용량이 큰데 비해서 고품질로 해서 지연 없이 보여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스트리밍,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클라우드가 뭐 잘 돼서 스트리밍도 잘 되고 이런 느낌처럼 스트리밍이라는 가장 근데 그냥 스트리밍만 계속 뭐 파일을 건드리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될수록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화할수록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자가 안 보고 지나치는 스트리밍 정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히 뭐 CCTV 관점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이 영상이나 음악, 소리나 사운드 같은 것들을 다 자동 분석하는 기술들이 있고, 의미 있는 장면은 캡처 내지는 저장만 해서, 스트리밍은 기본적으로 저장 안 하고 다 버릴 거예요. 그걸 다 저장하기 시작하면 이 저장 공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필요한 것만 캡처해서 저장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는 더욱더 좀 필요해지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좀 많은 말씀 나눴는데, 끝으로 혹시 뭐 오늘 말씀 나누지 않았던 내용이라든지 또 부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실까요? 예. 오늘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음악이나 또는 영상 쪽에서 생각을 했지만 조금 약간 저는 앞서서 좀 미래 스트리밍의 어떤 방향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봤고요. 이제는 개인을 위한 특화된 구독 경제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짧게나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스트리밍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또 새삼 놀랍기도 했었고요. 또 모든 기술들은 정말 연결이 다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5G 기술이 뭐 됐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편화가 되어야지만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클라우드도 필요하고 모든 기술들이 다 같이 발전을 하고 있구나 또 알게 되었고요. 네. 오늘 이런 상상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사업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돼요. 오늘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앞으로 무조건 참여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저도 하여튼 오늘 스트리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 됐어요. 예전에는 스트리밍이 크게 중요하다거나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어쨌든 스트리밍이라는 이 관점으로 많은 기술들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본 아주 좋은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주말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